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JT쌤이라고 하고요. 담당 학교는 한강여고랑 지금 신안고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를 조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어떠한 강사인지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 화면부터 먼저 띄우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학생들을 진심으로 다하는 강사이고요. 그리고 강의 시간 외에도 일주일 내내 조금 24시간 코칭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항상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중률도 일단은 78%나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왜 적중률이 78%나 되는지 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그젝틱스라고, 이거는 내신 커리큘럼 외에 수능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업의 강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1대1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1대1 관리 시스템이 더 이상 이제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다수 대형 강의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긴 하겠지만은 그 외의 날짜에도 항상 아이들이랑 줌이나 뭐 아니면은 뭐 구글 미트로 만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하고, 제가 거의 잠을 안 자는 편이에요.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에 취침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카톡으로 질의응답을 항상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맞춤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수업이 보통 3시간이 잡혀 있으면은 앞에 30분 동안은 리뷰 테스트를 보고 그 뒤에 저희 조교님이랑 같이 채점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상세하게 적어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번 주 보면은 저번 주에 배웠던 것들이 어디가 부족했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개별 맞춤 솔루션에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뭔가 이제 지문의 연기성, 유기성에 대해서 조금 모르겠다 싶으면은 지문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지문들을 조금 주기도 하고, 뭐 동반이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동반이어에 대한 테스트를 조금 더 단어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형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는 지금 커넬에서는 고등부 강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초, 중, 고 재수생까지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디가 부족해가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왔는지, 고1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강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4시간 질의응답도 하고 멘탈 관리 지원도 하고, 왜냐면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중학교 때 우리 아이 성적이 90점대 이상으로 항상 나왔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90점대 항상 이상이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90점대 이상? 그러면 보통 몇 점대 포진이 되어 있을까요? 한 80점대? 80점대 그 정도? 그러면은 제가 뒤에서 한번 또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0점 자녀분들은 아직 없으신 거죠, 어머니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만들어 드릴까요? 그리고 이 사이드 두 번째, 파악의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제가 작두 타듯이라고 하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때도 있었고, 진짜 한 학교에 미쳐가지고 그것만 분석을 할 때도 있어가지고, 그냥 솔루션이 그렇게 맞춤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어디가 부족한지 아니면은 어디에서 조금 더 이 아이 강점을 끌어내고 약점을 보완해야 될지는요, 펜 초계에서부터 달라요. 보통 아이들은 영어 문제를 풀 때 좀 배웠다 싶은 학생들은 선지부터 가는 학생들도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지 옆에 오지선다 중에서 얘는 맞고 틀리다라는 걸 명확하게 표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선지 중에서 어디를 포착을 했을 때 이게 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가를 잘 파악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풀면은 백지 상태로 그냥 가만히 펜 쪽도 안 건드리고 푸는 학생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아직은 단어의 어떤 정확한 뜻을 모른다거나, 그리고 문장 간의 유기성이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은 학생들이 높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 푸는 거를 한 명 한 명씩 세세하게 돌아보면서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 많은 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1분단을 파악을 하고 조교님들이 2, 3분단을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푸는지 그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질문 수준 또한 관찰을 합니다. 이 아이는 어디에서 질문을 터뜨리는가? 그다음에 이 아이는 단어부터 모르는가? 아니면은 이 아이는 뭔가 이 문장 자체의 숨은 속뜻을 모르는가? 보통 그거를 함의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함축적 의미를 갖다가 추론하는 것들. 그런 질문의 수준도 파악을 해가지고 적당한 솔루션을 다시 한번 또 재차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그젝틱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름이 처음 들어보신 거기 때문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그젝틱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뭐냐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그젝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여기서 학생 손 들어볼까요? 학생, 이그젝트 뜻이 뭐죠? 그래, 네, 정확한, 맞아요. 택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택틱은 뭘까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답해볼게요. 택틱이라고 하는 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그젝트랑 택틱이랑 합쳐가지고 이그젝틱스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정확한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흔한 용어로 노가다로 만들어지는 점수가 대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고등학교 지문에서는 변별력을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생전 후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 1개에서 2개 정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지문을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간파를 하려면 정확한 전략들이 필요해요. 빈칸 추론 전략, 뭐 제목 추론 전략, 주제 추론 전략, 아니면 뭐 주장 파악 전략이라던가 그런 것들, 글을 분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그젝틱스 같은 경우에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4.0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단어부터 구문, 그 다음에 문법, 다음에 독해력,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준비까지 총 1.0, 2.0부터 해가지고 4.0까지 이어지기는 합니다. 이 과정들을 저는 여름방학 특강 때 무조건 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단어 특강도 동시에 같이 끼워 넣을 예정입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저는 한광여고랑 신안고를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각각 이번 중간고사 총평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난이도 자체에 대해서는 중난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광여고 같은 경우에는 범위 자체가 많기는 합니다. 전통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룩이라는 교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룩 교재는요 2020년대도 아니고 2010년대에 출간된 교재인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 이제 시험 범위로 나타내긴 하더라고요. 그 룩 교재랑 그 다음에 이번에 모의고사 학생들 풀어봤을 것 같아요. 어려웠죠. 엄청 어려운 3월 모의고사 20번부터 40번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 자체는 많았는데요. 근데 원문 자체가 패러프레이징이 되지 않았어요. 지문 변형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뭐 20번이든 뭐 36번이든 빈칸 문제로 출제됐던 지문 아니면 뭐 주제로 출제됐던 지문 이것들이 다른 문제 유형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어디에서 뭐가 나오겠다라는 예측은 어느 정도 필요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앞만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듣지는 않아요. 다 듣기는 해도 제 이제 모든 예측을 했던 것 자체가 정확하게 100%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어떤 이 지문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빈칸이 나오겠다. 이 지문에서는 함의 추론이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꼭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낼 법한 그런 범위를 갖다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시야를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분석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반이어를 조금 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선생님이라면 여기에서 낼 것 같아. 선생님이라면은 뭐 A, B반 선생님이라면은 여기에서 좀 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부교지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총 18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이제 100% 중에서 72%가 출제가 됐는데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고 룩교재에서 유독 많이 냈더라고요. 이번에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룩보다는 모의고사에서 조금 더 낸 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논술형 배점이 총 이번에 6문제가 나왔는데 12점의 집중으로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에서도요. 중요한 문장 같은 것들을 저는 별표를 하면서 이제 추출을 해줘요. 그리고 그 추출할 문제들만 갖다가 다시 영작을 해보면서 이 문장들은 나는 통으로 좀 익혔으면 좋겠다. 여기에 나오는 문법들, 뭐 enable이 나왔으면 뒤에는 ing가 꼭꼭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런 구조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익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이번에 좀 약간 뒷골잡게도 교과서에서 논술형이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문장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쓰잘데기 없는 문장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기가 막히게 노르신 거죠. 그래서 암기법에 대해서도 뒤에서 한번 언급을 할 건데 우리 한광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동반이어로 갔다가 변형돼가지고 문장 변형을 하면서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문장 자체를 통암기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일단은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변별 포인트가 어휘추론 20번, 21번에 나왔는데 지금 20번, 2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아예 생판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잘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그젝틱스 4.0 요거를 꼭꼭 같이 수강을 해줘야지만 처음 보는 지문도 이렇게 쳐낼 수가 있구나. 보통 저런 것들은 변별력 싸움이기 때문에 저런 거 한두 개 틀린다고 해가지고 1등급이 날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나머지가 통암기가 되어 있고 문제들이 잘 맞추기만 하면은, 그리고 심지어 논술력 문제도 잘 맞추기만 하면은 변별력 문제는 그래도 그나마 사뿐히 넘어가도 괜찮다. 그래서 저런 문제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은 쳐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기만의 전략으로 내가 여기를 어떤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발췌독을 해서 선지를 여기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스킬을 갖다가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을 갖다가 통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 범위 같은 경우에는 총 42지문이 나왔거든요. 43지문입니다. 교과서 2개, 그 다음에 룩에서 한 21개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21개 정도 나왔기 때문이에요. 평택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나름 많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보통 20개에서 30개 사이로 조금 간축하기는 하거든요. 제가 지금 평택 말고 다른 곳에서도 출강을 하는데 송파랑 그 다음에 검단도 출강을 합니다. 보통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60개에서 70개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택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나름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40개 정도면은 통암기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내신 시험에서 변별력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약간 천박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어머님들. 내신 시험은 사실상 말하면은 평가원에서 낸 시험들이 아니고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들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좀 약간 지랄 맞은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만 너네가 발췌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잘 맞춰봐라,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떤 강사든 어떤 교사든 어떤 평가원이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 일단은 배제를 시켜놓고 내가 말하는 거를 갖다가 얼마나 네가 잘 집중을 했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일매일의 성실도, 그 한 달에 두 달의 성실도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느냐를 간파를 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상한 문제, 뭔가 그래도 공증이 되기는 했는데 왜 자꾸 오류 문제가 나오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는 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고등학교 때는 훨씬 더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1등급에서 9등급부터 뭘로 바뀌었죠? 몇 등급 체제로 바뀌었죠? 네, 5등급 체제로 바뀌었죠. 저도 5등급 정도면은요, 이 부담감을 조금 줄이려고 이 지랄맞은 문제들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더 기세를 부리더라고요. 이거는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사의 어떤 그런 파워도 이제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도 이해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수업을 여기를 할 건데 여기를 좀 잘 들어라.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자기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 통암기를 해야 내가 여기서 약간 아차 싶은 부분에서도 낚이지 않고 바로바로 정답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략 2번째, 부교재에 집중 투자를 할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진도 나가는 순서가 교과서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룩교재는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던 방식이니까 그거 나가고, 마지막에 모의고사가 출제됩니다. 근데 이 한국여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항상 그 해 모의고사가 꼭 중간기말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는 3모가 들어갔고요. 다음번에는 6모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진도 자체가 되게 좀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이.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6월 4일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6월 13일부터 분석본이 들어가가지고 암기를 쭉쭉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암기를 잘 시키려면은 자료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료의 구성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70% 이상이 출제가 돼가지고 압도적으로 높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룩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6모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에 따라서 또 6모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번 모의고사가 조금 3월에 어렵기 때문에 3월에 어렵게 나왔으면 6월도 당연히 어려울 거고, 9월에는 그렇게 영향이 미칠지 안 미칠지는 미정이긴 하겠지만 수능에도 보통 3모, 6모에 따라서 이제 무드가 그쪽으로 많이 따라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모의고사에서 출제 반영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룩이 이제 전범위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도 그만큼 세밀함이 많이 요해지기 때문에 좀 저는 자료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전략 3번째, 동유반이어 학습. 저 동유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라고 하는 건데, 동의어는 뜻이 똑같은데 다른 단어를 나타내는 거고요.
유의어는 약간 비슷한 단어들. 뜻은 같은데 약간 요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유의어들. 그 다음에 반여 같은 경우는 이 뜻과 완전 반대되는 단어들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 동류반의어 학습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서부터 약간 핵심입니다. 지금 사이트에서 여러 사이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는 해요. 뭐 이제 약간 더 아이들한테 관심 많으신 어머님들께서라면 뭐 이그젠포유라던가 뭐 족보닷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동반이어 자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자료들 물론 좋죠. 보편적으로 많이 동반이어로 나오는 그런 학습지들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응축시켜 놓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광여고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 때리는 서술형이 나와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지문들이 나오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장들이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이 암만 그 사이트에서 발췌를 해낸 학습지라고 하더라도 따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an 같은 거를 갖다가 위에다가 유의를 해놓고 enable 같은 것들로 써놓기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tactic을 갖다가 다른 단어로 써놓기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대비는 동류반이어를 갖다가 자료를 최대한 이제 풍부하게 갖다 주면서 많이 학습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뷰 테스트 시간에는요, 전 시간에 배웠던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주기도 하지만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리스트를 쫙 다 주고 단어 테스트를 따로 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 시간 3시간 수업에다가 1시간에는 이제 아예 단어를 시험 보기도 하고 거기에 종이로만 보면은 휘발이 빨리 돼요. 그래서 구두 테스트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입으로 하는 테스트인 거죠. 항상 언어라고 하는 거는요, 입으로 뱉지 않으면 휘발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무조건 입으로 뱉어야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이제 항상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듯이 잠깐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언어라는 과목, 즉 외국어라는 과목은 무조건 일상생활에서 계속 그냥 시험 기간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을 2중으로 3중으로 계속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문제 구성. 이번에 문제 구성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어요. 심지어 저기 두 번째, 여기 나오네요. 두 번째 안내문 유형, 여기 있잖아요. 사실 1학년이라고 해도 안내문 유형은 어지간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음 기말 때의 도약을 위해서인지 안내문 유형이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컷이 90점 초반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기말 때는 저것보다는 살짝 낮아질 겁니다. 안내문 유형은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일치, 뭐 흐름 파악, 제목, 주제. 제목 문제도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함의 추론, 어휘, 어법, 빈칸. 빈칸이 좀 많이 나왔는데 빈칸은 어느 학교든 마찬가지로 적어도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무조건 출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빈칸 유형도 그 빈칸 지문만 해당되는 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뭐 주제 추론 지문이었는데 그게 빈칸 유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지문 분석을 할 때 어디서 빈칸 유형이 나올 것 같아? 어디서 어법 추론이 나올 것 같아? 어휘, 뭐 적절성이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분석을 다 따로 해줘요. 줍니다. 그다음에 요약도 나오고요. 논술형은 22번부터 25번까지. 이번에는 조금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논술형에 대해서 은근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서술형 교육을 받았던 마지막 세대거든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서술형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초등 때도 그렇고요. 중등 때도 그렇고요.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어학원 출신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 어학원 다녔다. 한 분도 없으세요? 어학원에서는 이제 적어도 독해 훈련, 영작 훈련을 매번 시키기 때문에 어학원에서는 그나마 이제 따로 시킨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커리큘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거지라도 시키기는 하는데 입시학원에서는 어지간하면 서술형 훈련을 잘 안 시키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 때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논술형이 고등학교 때부터는 나오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한광여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서 변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형에서도요, 단어를 몇 개를 주고 그 단어를 배열하는 어순 배열 유형만 나옵니다. 일단 1학년 때는 그래요. 그래서 따로 저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쓰잘데기 없는 문장만 나오니까 뭘 하면 된다? 통암기를 하면은 된다. 일단 통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암기 자체가 7할입니다. 7할이에요. 7할을 통암기로 쓰고 나머지 이제 훈련, 뭐 어법이나 아니면은 뭐 동반유의어 연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새로 처음 보는 변형 그런 어떤 이제 외부 지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따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수업하는 교재예요. 일단은 맨 처음에 진도 나갈 때는 교과서부터 나간다고 했으니까 옆에는 영어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오른쪽에서는 해설, 그다음에 밑에는 단어에 대해서 나오고요. 항상 아이패드로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게 영상 강의 또 제공을 해주고 실판 강의를 따로 하면은 아이들이 좀 두 번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따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지금 빨간 글씨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고 파란 글씨는 단어인데 단어에 대해서도 이 단어 뜻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동반 유의어도 같이 떠올려 주고요. 그 다음에 검은 글씨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제가 이 문장 간의 유기성, 여기에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 지문, 여기 지문 1번부터 뭐 4번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대해서는 주제가 또 한 번 바뀐다라는 이거 어떤 변화구를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오른쪽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파가 따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문장만 봤을 때 기억에 잘 안 남을 수가 있어요. 암만 우리가 고등의 교육을 배운다고 해도 글보다는 그림, 그림보다는 사진, 사진보다는 영상이 훨씬 더 자기한테 습득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파도 같이 들어가지고 있고, 플로우맵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설명해 드릴 때 꼭 이제 플로우맵은 있나요? 이렇게 한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플로우맵은 뭐냐면은 이 지금 타이틀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라던가 1, 2, 3번으로 해가지고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도대체 주제가 무엇인가. 지금 주제 추론도 그렇고 제목 추론도 그렇고 이 글을 하나를 조금 발췌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주제는 무엇인가, 제목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거를 보지 못했으면은 아예 이거 주제가 뭐지? 알기는 아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것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제에 대해서도 영어로 나오고 제목에 대해서도 영어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 플로어에 대해서도 영어로 나오고, 왜냐? 선지는 어지간하면 영어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단어에 대해서 동반이어 나오고 있고, 밑에는 약간의 true and false, 진실이냐 거짓이냐, 요 TF 문제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통적으로 나오는 룩 교재, 옆에는 지금 밑에 저기 영어 써 있고 오른쪽에는 한글로 써 있고, 밑에 약간의 미니 테스트 같은 것 하나 집어넣긴 했어요. 그리고 저 박스 왼쪽에 보시면은 박스 짧게 이렇게 있거든요. 저거는 이 문장이 다른 문장으로도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따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것도 예방책인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까만 글씨에는 이 지문이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정리 매핑을 해놓습니다. 이거를 매핑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딱 봐도 화려하죠. 지금 여기가 제가 핑크색으로 형광펜 볼표 쳐놓은 부분은 발췌해가지고 여기 부분에서 서술형이 나올 거야 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부분이 빈칸 문제로 나올 거야 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따로 이제 별표를 쳐놓은 겁니다. 보통 서술형에서 나오는 문장들은 똑같습니다. 문법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독특하거나 아니면 문장 사이즈 자체가 길거나 아니면은 이 한 문장으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응축하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한광여고는 너무너무 독특하죠. 서술형 어떤 문장이 나온다고요? 쓰잘데기 없는 문장, 쓰잘데기 없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지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몇 문장씩 묶어가지고 내용 정리를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따로 이렇게 매핑을 해놨고, 저게 한 뭉탱이로 지어져가지고 다음 페이지에다가 따로 또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등 영어 내신은 정리, 변형 문제, 요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무조건 통함기는 7할로 베이스로 깔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또 유의어 같은 것들, 반의어 같은 것들 나오면은 뭐 땡땡 해가지고 다른 단어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동반 유의어를 그때그때 수업마다 분석할 때마다 학습을 시키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강여고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안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안고도 난이도 자체는 중입니다. 신안고도 마찬가지로 90점 초반 이상으로 1컷이 예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부교재는 25년 3월 모의고사 전체에 이번에 해당이 됐습니다. 26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약간은 낮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아예 낮지는 않습니다. 소재 이제 교재 범위는 교과서 1, 2과, 아까 한강여고 같은 경우는 1, 3과가 나왔고 이번에는 4과만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올 확률이 이번에는 높습니다. 자, 고배점 문항 집중을 하는데 초반에 쉬운 문항을 실수 없이 맞춰야 되고요. 고배점을 절반 이상 못 맞히게 되면은 70점대 진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컷 예상은 아직 못하기는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강고도 그렇고 한강여고도 그렇고 신안고도 그렇고 좀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때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를 입학을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난이도가 이만큼이나 높아지는가? 아니에요. 이만큼 그냥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 아이들 중에서도 몇 명, 한두 명 정도 그렇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중학교 때 봤던 시험들을 그 스타일을 그대로 기억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간과해가지고 시험을 본 학생들이 여럿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무조건 맞출 수 있는 1, 2, 3번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문항 구성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안내문, 심경 요게 나왔어요. 저게 도표까지 해가지고 총 쉬운 문항이 4문항이 나왔단 말이죠. 저기에 대해서 못 맞추면은 아예 그냥 70 미치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국영어보다는 문제 유형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불일치에 대해서 나왔고요. 순서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암기가 전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건 심지어 통암기가 아니고 흐름 암기만 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어휘에 대해서도 들어가고 어법 문제, 함의추론은 그리고 심지어 한 문제 나왔고요. 빈칸 같은 경우도 아까는 조금 더 3-4문제 정도 나왔는데 한 문제 줄어가지고 14, 15, 23, 그 다음에 요약 빈칸, 순서 장문. 장문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장문이라니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학생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실 것 같아요. 장문 유형은요, 길기 때문에 길이에서 쇼부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난이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지금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순서 장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외부 지문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교과서에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난이도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칭. 지칭은 뭐냐면은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히나, 이시나, 뭐 대이나 이런 것들 밑줄을 쳐놓고 각각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 중학교 때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 같은 경우는 90 초반이 아니라 90 중반까지도 1컷이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살짝 조금 간과를 했기 때문에 미끄러진 학생들이 많아서 컷이 좀 내려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어휘 문제도 나오고 서술형 영작도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싹 다 어순 배열로만 나옵니다. 단어 여러 개 해가지고 어순, 이거 어순대로 맞춰서 쓰시오. 근데 여기에서는 나름의 변별력을 주겠다고 어순 배열만 하는 게 아니고 변형이 가능합니다 라는 옆에 괄호 문장이 있어요. 변형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수를 바꾸거나 아니면 부정사, 이 동사를 갖다가 동명사로 바꿀지 투부정사로 바꿀지 아니면 분사로 바꿀지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을 너네가 알아서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조건 일단은 어떤 암기만 되면 통암기가 되면은 절대적으로 낚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부분 점수를 주려고 변형 가능이라고 조금 많이 써놨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문법적인 어떤 지식 수준이 많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수일치, 시제일치에서 자꾸 틀립니다. 여기에서 틀리면은 6점을 다 받아갈 수 있는데도 그걸 못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학생들한테 항상 뭐 투부정사에서 틀린다, 동명사에서 틀린다 이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수일치에서 엄청 많이 틀립니다. 수일치에서 앞에 주어는 3인칭 단수 현재인데 뒤에는 뭐 갖다가 s를 안 묻혀놓는다거나 이런 실수들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연습을 무조건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작 같은 경우도 계속 몇 지문을 갖다가 발췌를 해가지고 계속 어순 배열도 시키고 아예 어순이 없게끔 한국말만 주어주고 또 영작을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교과서 뭐 플로우맵, 여기 교과서 분석본, 플로우맵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지금 이 교재들은 시중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직접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커넬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25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또 한번 작업을 해놓고 올해 또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사퍼가 이렇게 뒷면에 크게 들어가 있고요. 무조건 이미지로 각인을 시켜놓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분석본으로 마찬가지로 저렇게 별표되어 있는 것들은 요거는 중요하다. 그리고 몇 문장 이렇게 뽑아놓고 여기까지의 내용은 어떠하다라는 함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지금 형광펜으로 이렇게 쳐놓은 부분들은 뭐 명장 문장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변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싶은 것들은 따로 저렇게 적어놓습니다 합니다. 일단은 제 관리는 무조건 1대1 관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이 이제 밀착 관리를 하면서 매일매일 카톡을 하기도 하니까. 네. 다음에 개인화 수업. 또한, 일단 밑에 수업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밑에가 잘렸나 보네요. 그러면 수동으로 칠판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죠. PPT가 이게 잘 잘립니다.
번째 뭐가 있냐면은 요 두 가지가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멀 포인트라는 교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리듬이라는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선수 다 자체 제작을 하는 교재인데 포멀 포인트는 뭐냐면은 형식적인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작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문제를 보통 어디서 이제 구매를 해오거나 좋은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문제 있으면은 거기서 퍼오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보통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의 이제 제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변형 문제 이제 엄청 통으로 줄 때는 사는 거 반, 만든 거 반인데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강사 자체 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교과서 1, 2과 25년 3월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그 범위에 해당되는 전국 학교들의 문제들을 싹 다 데이터베이스로 긁어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한 다음에 나눠주는 교재가 포멀 포인트고요. 이거는 전국의 취향을 담은 거기 때문에 학교의 취향을 담은 건 아닙니다. 이거를 먼저 풀어가지고 워밍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퍼스널 리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퍼스널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어떤 리듬을 나타내는 거죠. 개인적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구를 겨냥한 거냐? 학교 교사들을 겨냥을 한 겁니다. 그 교사들의 작년 출제 스타일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 선생님은 여기 범위에서 뭘 냈어. 그 다음에 이 학교의 시그니처 문제 스타일은 이거야. 라고 해서 문제를 갖다가 싹 다 그 선생님의 스타일을 변형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보통 적중률이 70% 이상이 나와요. 제가 최대로 나왔을 때는 78% 나오고 보통 평균적으로 나올 때는 한 62%에서 65% 정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중을 쏟게 되고 보통 한 회당 50배에서 60문제 정도 나가고 총 3회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형 모의고사 로 나가는데 이 동형 모의고사는 시험지 스타일도 그렇고 그 시험 시간도 그렇고 최대한 이제 뭐 각각 시험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보게 되니까 시험 환경과 똑같은 스타일로 보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시험 시간도 똑같이 뭐 보는 시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문제 개수도 다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와 퍼스널 리듬에서 적중률이 생각보다 조금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2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름방학 때는 최대한 동반 유의어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암기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평택에 와서 제가 좀 많이 의아해했던 거는 암기가 되지 않으면은 공부의 본질을 챙길 수가 없는데 영어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평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영어에 대해서 좀 비중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 국영수 중에서 영어가 가장 뒷전을 밀렸기 때문에. 근데 암기가 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어떤 응용력도 그렇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도 아무 능력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그냥 무조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 그게 시험 대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단어에 대해서도 그 단어 하나당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저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 특히나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원래 이 뜻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던 단어들을 다른 뜻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이런 뜻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베이스를 갖다가 무조건 각인을 시키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그젝티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보통 시험이 끝나고 나면 8주에서 9주 정도가 시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2주는 앞에 워밍업 수업이라고 시험 대비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구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해서도 최소 500개 정도 다시 한번 외우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2학기 때도 또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해드린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머님들? 그럼 단어는 네. 몇 개 정도? 단어는 일단은 일주일 기준으로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수업이 들어가게 되니까 보통 300개 이상을 봅니다. 300개 이상인데 표제어는 300개가 아니고 표제어는 150개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동의어가 2배, 반의어가 또 2배, 유의어가 또 2배로 들어가니까 300개 이상은 무조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서 단어를 최대한 외우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따라서 클리닉이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뒤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대 1시간이 주어지고 나면은 시험만 딱 바로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구두 테스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들어가고요. 뜻을 말하는 거. 뜻을 말하는 거. 둘 다 말합니다.
뜻도 말하고 그다음에 뭐 영어를 가려놨으면은 뜻을 보고 난 다음에 영어로 말하기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뜻을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라고 다른 뜻으로도 말을 하게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항상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정말 베이스로 제가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어와 구문입니다. 단어를 적어도 3,000개 이상, 구문 사이즈도 문법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이런 문장도 있네, 저런 문장도 있네, 500문장에서 800문장 가까이 외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요, 그거를 자발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다른 뭐 질문 없으실까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넬학원 영어과 팀장 진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내신은 여기 커넬학원에서 평택고만 이제 진행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이제 맡았던 연합반 학생들 이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평택고만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제 내신 수업의 특징은 이제 평택고 이제 내신 이제 시험 이제 스타일을 다 알고 계시죠? 일단은 100% 수능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3학년들만 지금 서술형이 있어요. 평택고는 아시다시피. 서술형이 이제 3학년만 있고, 난이도도 사실 3학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제 3학년 이제 영어 시험 평균이 34점이었어요. 이제 전교 평균이 34점이었고 어렵죠.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1학년, 2학년 시험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쉬웠는데, 난이도는 사실 고1이랑 고2나 이제 시험 난이도가 비슷했는데, 왜 그래도 고1 1컷이 이제 그러니까 한 8점 정도로 이제 형성된 걸로 알고 있고, 고2는 이제 3개까지 틀리면 이제 1등급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난이도는 비슷한데 왜 이제 이러한 등급 차이를 보이냐면, 일단 1학년 애들 교재가 고3 교재입니다. 시작부터 바로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된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막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학교 본문이나 이제 이런 거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고1 지문만 봐도 긴데 고2도 아니고 고3 지문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 범위 자체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일단 시험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일단 어려웠다. 난이도가 뭐 문제가 변형이 많이 됐고 적게 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부교재 공부를 하는 자체가 이미 힘들어요.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자녀분이 이제 평고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1학년 분들 중에 근데 선행이 이제 많이 안 됐어요. 안 된 학생이 와서 점수를 만약에 6, 70점을 받았다. 잘한 거예요. 사실은 수능 영어 이제 고3 수준으로 풀었을 때, 시간적으로 풀었을 때 8, 90이 나오는 학생이 고1 내신을 이제 편안하게 준비할 실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평택고에서 이번에 변형은 안 됐지만 이제 고1 학생들이 매우 어렵고, 근데 평택고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가르쳐 보니까 이제 작년 2학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사건을 기억하실 건데, 지금 이제 2차 시험에서 부지문, 이제 부교재 지문이 이제 뭐 한강 요구는 뭐 60개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그 모의고사 한 개가 이제 한 개인데 140지문이 들어갔어요. 140지문의 범위가 엄청 넓었는데 공부를 다 했더니 거기에서 30%만 반영이 돼서 나왔어요. 70%는 그냥 생 외부 지문이야. 근데 웃긴 건 그 30%조차도 제가 기억하는 지문이 어떤 지문이냐면 일본 온천 얘기였는데, 온천 얘기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온천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국의 이제 위생법과 관련되고 온천에 뭐 깨끗하니 뭐 갑자기 그걸로 바뀌어. 30% 나온 거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지금 1학년, 2학년 둘 다 변형 강도가 낮다고 적혀 있죠. 여기 변형된 이제 문제들도 제가 적어 놨어요. 어떻게 변형이 됐고 뭐 이제 안 됐고 이런 건 적어 놨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일단 변형은 무조건 높을 겁니다. 높을 거고, 외부 지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 측에서 작년에 그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외부 지문 비율은 낮지 않을까.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문 변형이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글이 이제 100%짜리 이제 전체 이제 덩어리가 있으면 상부 50%는 그대로예요. 상부 50%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논리적으로 맞게
하부 50%는 아예 다른 지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판단액에 따라서 연계된 게 아니라 그것도 외부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둘 다 일단은 변형이 변형이 별로 높지 않았다.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 사실 낮은 건데 1학년들은 왜 1컷이 낮느냐? 지문 자체가 이미 시작이 고3 거였다. 자, 평고 2학년은 해커스라고 해서 이거 진짜 전국에서 쓰는 학교들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기출문제 낸 거 다 뒤져봤는데 거의 뭐 평고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대비하는 자료는 선생님의 역량에 의존했을 건데 제가 조교 선생님 엄청 써가지고 그냥 계속 문제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지만 여튼 학생들이 이제 결국에는 제가 결과를 받고 보니 뭐 적중을 한 문제도 많거든요. 기억을 못해요, 어차피. 적중해봐야 똑같이 냈는데도 제 선지가 제가 만들어준 선지는 영어고 본 시험에서는 한글로 선지로 나왔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학생은 틀린다. 자, 그래서 기말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냥 평고 시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커리큘럼을 둘 다 똑같이 깔아놨는데 일단 수능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내신 기간에 내신을 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평택고 시험은 다른 학교 시험을 다르게 서술형이 없어요. 맞죠? 그리고 100% 수능형 시험이에요. 근데 이번 평고 1학년은 100% 수능형 시험은 아닙니다. 왜? 28번 원래 장문이 나와야 되는데 장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문을 길이로 할 만큼의 부교재 지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제가 야, 얘 지문 긴 거 없으니까 내가 쌤이 교과서로 만들어줄게 해서 교과서로 만들어줬거든요. 학생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그렇게 부교재로 이제 나오지 않았고 그냥 40번 유형이라 해가지고 어휘 문제로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100% 수능 유형은 아니었어요. 유형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변형이 많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기말은 수능 영어 실력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빡빡하게 지금 등급에 몰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고는 1학기 때 끝냅니다. 2학기부터는 시험이 평이합니다. 어려운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고3 빼고요. 고3 항상 어려워요. 고3 항상 어렵고 반드시 이번 학기 때 내신 등급을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고착화를 하게 만듭니다. 학교가.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음모론이지만은 시험 나오는 걸 보면은 고1 때 1학기 때 1차, 2차 시험에서 그 결과 가지고 3학년 때까지 수시로 가져가는 거를 매우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험 나오는 구성을 보면. 그래서 뒤에 역전해서 뒤집고 이런 거는 학교 측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수시 입장에서는. 자, 그런 느낌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반드시 수능 영어로 공부를 하셔서 실력 자체를 늘려서 이번 때 실력을 올리지 않으면 실력이 그 다음 시험에는 고착화될 확률이 높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일단 본 반도 일단 수능 영어 수업을 하고요. 근데 고1 지문은 아니고 고2 지문으로 할 거예요. 고3 지문으로 하고 싶은데 그럼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고2 지문으로 지금 수능 영어 수업을 할 거고 수요일에 순서 맞추기 문장 삽입 유형 아십니까? 그 유형에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이제 힘들게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차피 내신 변형에서 킬러 문제는 순서 맞추기 문장 삽입 문제인데 그 유형만 따가지고 지금 스파르타로 트레이닝한 게 지금 일주일 지났어요. 지났고 앞으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3주 남았습니다. 3주 동안 추가적으로 지금 스파르타 순서 맞추기 문장 삽입을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고 제가 내신을 하는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수능 영어 강사입니다. 지금 일단 재수학원에서도 영어과 팀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 영어 수업에 평고 내신을 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시에는 내신이 중요한 게 수능 영어 실력 자체로 아예 전환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에서 다시 프로그램 2개, 수요일은 순서 맞추기 문장 삽입 위주로 하나 깔려 있고 주말에는 이제 평고 내신 반으로 전환될 반이 저기 나머지 빈칸 유형이들 이런 유형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일단 제가 수업이 있어서 질문 받고 제가 빨리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평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